네, 반갑습니다. 수학교육과 박사과정 김정현입니다. 역시 오늘도 기숙사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17번째 영상이 업로드가 됐을 텐데 지금 현재 18번째 영상이죠. 수학교육과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낼 수 있으면 내볼 생각이고, 특히나 이 수학교육에서도 제가 보지 못했던 내용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수학교육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마음에 오늘도 이렇게 촬영을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 자체가 지금 아시겠지만 기숙사여서 상당히 좀 새롭습니다. 어, 이제 아직 업로드는 17번째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이 아직까지는 어색합니다. 특히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시각적 처리를 이 지금 노트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쳐다보면 참 좋겠는데 여길 쳐다보게 돼서 그 부분을 양해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촬영이 10월 2일인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또 수시 시험 하나가 또 있어가지고 지금 외부인 분들께서 또 많이 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3 수험생분들도 이제 입시를 이제 면접들을 보게 되실 텐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할 이야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학 교육에서 쓰기 활동인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 또한 논문을 작성합니다. 수학 쓰기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쓰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의 향상도를 살펴보고 또 학생들이 제시한 것을 가지고 분석해보는 혼합 연구 방법론을 쓰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뭐,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은 제가 현재 생각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다르게 접근해 나갈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봤던 수학 교육에서 쓰기 활동은 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책이기도 하죠. 데일리 수학을 여러분께서 보셨다면 이 내용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수학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수학 교육에서 쓰기를 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문제 푸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 푸는 게 또 아닙니다. 그럼 대체 수학 쓰기는 뭐냐? 라고 하실 텐데요. 수학을 학습함에 있어서 제가 데일리 수학을 쓴 것처럼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만드는 것도 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 쓰기는 국어적인 영역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NCTM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학생들이 글로써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표하고 다른 사람들과 수학적 아이디어를 탐색하면서 자신의 수학적 사고를 반성하게 하는 의사소통 수단이 된다라는 내용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학을 가지고 우리가 글을 쓸 적에 그냥 단순하게 본인의 일기를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에세이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요소에 수학을 반영시킨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독후감 이야기를 했을 때 수학과 관련한 교양 도서를 읽고 거기에서 수학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거죠. 아니면 수학 감상문을 쓰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는데 근데 좀 쓰는 거는 좀 한정적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수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다 색다른 내용일 거고, 특히 용어 하나하나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수학 학습에서 쓰기 활동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학 쓰기를 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도 이제 거론을 몇 가지 던지고 있는데요. 해외 학자 중에서 이제 기슬린이라고 하는 1977년도에
주장했던 논문에 의하면 모든 학생이 일단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장점을 뒀습니다. 아무래도 과제를 부여한다고 했다면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미를 동감하고요. 학습 중에,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 중에 이 활동을 한다고 해도 학생들은 이 활동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글을 쓰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 아니면 나는 글을 쓰는 거에 재질이 없어, 그러니까 자질이나 이런 게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도 이 부분은 쉽게 접근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스팀이랑도 연관을 또 어떻게 보면 지을 수가 있겠죠. 인문학적인 그런 감성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그런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교사의 입장인데, 말로 표현된 결과보다 실기 결과물을 조금 더 세심하게 숙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아마 과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학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함수를 설명할 때 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집합을 요소를 꺼내죠. 특히 중학교는 집합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집합 대신에 다른 용어를 써가면서 함수를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속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x라는 어떠한 원소가 있는데 이것도 얘기 못해요. 원소를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성분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유동적으로 함수의 용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쓰기를 시작했을 때 학생들에게 이제 수학 쓰기를 시켜봤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함수의 정의를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서술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은 이 쓰기 활동을 한 학생들의 답안을 통해서 고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아마 교사의 입장에서 장점이라고 거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거론한 내용에 국내 학자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국내 학자 중에서는 1999년에 발표한 김용익 연구자의 발표에 보면 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개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함수의 극한을 설명했을 때에 제 책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만, 극한이 아니군요. 방정식과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방정식과 항등식에 대해서 우리는 수학적인 정의로, 방정식은 등호가 성립되어 있는, 다항식은 다항식이라고 했을 때 미지수가 설정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해가 존재한다. 그 해를 찾기 위한 내용이 방정식일 겁니다. 그 해가 존재한다는 것이 뭐 예를 들면 1차 방정식인 경우 해가 하나죠. 그랬을 때 방정식이라고 하고,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했을 때를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거론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항등식 같은 경우에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했을 때는 항등식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일상송에서 그러면 방정식과 항등식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제 데일리 수학 책에서 거론한 것이 장학사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을 좀 인용을 해서 작성한 거였습니다. 꿈을 딱 하나만 설정해서 나가지 말고 많은 시도를 통해서 거기에서 여러분께서 원하는 적성, 진로를 찾아가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개념이 단순하게 수학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살펴보는, 뭐 사회적 측면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수학적 쓰기 활동, 그리고 일지 쓰기. 이 일지 쓰기라는 내용이 저는 그러면 일지랑 일기가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이 일단 들게 됐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살펴보진 않았고요. 제가 살펴본 일지 쓰기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일반적인 수학적 쓰기 유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이라고 하니까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해놨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술형 평가를 많이 하지 수학 일지를 써서 수행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수학적 쓰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뭐가 있는지를 일단 봐야 될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수학 일지여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 일지 쓰기에서 조금 더 크게 이야기를 하면 교사가 필요한 목적에 따라 형식이나 내용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수학 시간에 이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 또는 느낌 뭐 이런 거를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표현이 단순하게 말로서의 표현이 아니라 글로서의 표현이 되겠죠. 그 글로서의 표현을 했을 때 학생이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그 읽어봤을 때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더 이어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서술형 평가와 수학 문제 해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제가 이제 전문가 활용에 대해서 또 참석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 탑재가 어제도 이제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업로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어, 특히나 제가 현재 논문을 이제 분석하고 있는 단계지만 이제는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연구 계획을 세우고 연구 방법론을 작성해야 되는 시점에 와서 업로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질 듯 합니다. 촬영을 한 두 번 정도 할 수 있으면 할 텐데, 영상 업로드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을 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치만 제가 컨텐츠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짤 예정이라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다음 영상부터 다시 사무실에서 촬영할 거라서 촬영하는 대로 또다시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